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노평의 추복일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성 비하에 이어서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죠. 오늘은 정치인의 이 끊임없는 설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정치인들의 설화는 인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막말 정치인 퇴출시켜야지 한국 정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말과 망언으로 유명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날 또 망언을 했습니다. 역시 설화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도 한 나라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은 고사하고 인격이 의심되는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16일 날 신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을 쏟아내니까 그건 이 전문가의 분석을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 그러면서도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2018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상인처럼 비춰도 정신장애인이 많다, 이러면서 야당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말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했다라고 해명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날 장애인 망언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청년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다고 해서 멍하게 살면 안 된다. 꿈은 꿀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좀 뻘쭘하게 만들었죠.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일에도 내 딸도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 뭘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서 이 경력 단절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은 또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말 했죠. 한국 남성들이 결혼할 때 베트남 여성들을 선호한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나경원 한국당 의원을 두고 정치를 매사 정략적으로 할 거면은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비난을 받을 텐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한 거죠. 이해찬 대표 여성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우선이라는 소위 의식이 깨어있는 진보정당이 대표라는 게 코미디죠.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겪으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니까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막말한 겁니다. 도둑이 제발저래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을 가리켜서 저렇게 말한 정당 대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도 정치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해찬 대표의 설화는 습관성이고 더불어 이해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해찬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해찬 대표의 설화에 이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설화에 휩쓸렸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날 지역구죠. 이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데요. 여기서 열린 신년 행사에서 한 시민이 김 장관님 때문에 고양시가 망쳐졌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이 말을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물이 나빠졌네 그랬어요. 동네 물이 나빠졌다. 이 주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죠. 당연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김현미 장관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신분이었다면 그런 말을 감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떠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니까 더 이상 지역구에 목매달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는 않게 내뱉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김현미 장관의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역구라는 것은 자신을 키워주고 길러준 은혜의 땅이죠. 터전이죠. 죽기까지 보훈을 해야 될 정치인이 그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현미의 인성이고 인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만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해찬, 김현미에 의해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문제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한국당에서 정치 깡패라는 호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날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호통을 친 다음에 바로 이제 한국당이 정치 깡패라는 이름을 붙였죠. 당시 심재철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강기정의 언행은 저질 그 자체라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대표에게 고함과 삿대질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라고 질타했었습니다. 그때 심 의원은 강기정 막장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폭력으로 숱한 무리를 빚은 바 있다. 제 벌은 못 준다는데 똑같은 악행을 반복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노의 본성을 가진 강기정 수석이 완장찬 권세가의 못된 버릇이 또 돌출했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취지에 발언했다가 위헌적 발상,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해창 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본인이 철회했다고 하는데 당과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 경제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겠습니까? 강기정 수석의 직속 상관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16일 날 오늘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서 사고 쳤네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강기정 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은 청와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았고 여당이 민주당과도 전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테스트라도 해본 것인지 아니면 그런 돌출 발언을 해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강기정 수석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유시민의 입 아주 설화의 진원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은 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둥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4일 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의 표창장 유조 논란 관련 입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와 통화 당시에 들고 나온 논리가 황당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 전화 끊고 심상정 대표에게 전화해서 대뜸 유시민 씨가 미쳤어요 라고 했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말입니다. 진중권에 이어서 유시민 씨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중을 속여도 되고 오히려 그것이 대중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절대 자유주의자의 마인드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시민의 앞뒤도 안 맞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나 도덕도 없는 막말과 망언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신문이 유시민을 향해서 그 입 다물라라고 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19일 날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에서 궤변으로 거짓 선동하는 유시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일갈을 했었죠. 우리 유튜브 동영상 283회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유시민의 궤변과 선동, 막말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자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유시민의 설화는 소설로 써도 몇 권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설화, 결국은 인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저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사람이 있죠. 정봉주입니다. 이 정봉주 의원의 설화, 이게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저격도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가지고 같은 당임임에도 불구하고 저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금태섭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봉주는 지난해 10월 14일에도요,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사태 대응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주 막말을 했습니다. 이 정봉주가 한 말은 사실 저하고는 전혀 스타일이 맞지 않는 말이라서 이 표현을 옮기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이라는 걸 거의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 옮기기가 어려운데 그대로 한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이 뭐한만한 뭐야.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 맞아도 중상이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당사자가 설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유명한 축에 속하는 정치인이고 올 총선에 또 나오겠다고 벼른 후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네가 뭔데 이해찬 대표를 까? 뭔데? 이해찬 대표를 사퇴하라고 있고 왜 내부에 총질을 해? 지금처럼 엄숙한 시점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정봉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것들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짜 내부 총질러들, 내부를 향해서 총 쏘는 사람들, 총질러라고 표현한 게 있죠. 당신들이야말로 진보 장사꾼이야. 당신들이 입을 닫아야지 대한민국 진보가 살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의 바로 이 말을 통해서 대한민국 진보의 민낯과 수준, 그리고 그들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진보라는 단어를 어떻게 포장하고 유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나 이정미 대표의 막말도 가히 수준급이죠. 지난해 5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가려 한다 그러면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 아닙니까? 이렇게 상대당에 대한 막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5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한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설화라 그러면 결코 빠지지 않죠. 홍준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경남에는 빨갱이가 많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민주당 설훈, 송영길, 홍익표 의원의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까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막말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정치도 희망이 있습니다. 막말을 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협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을 죽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진영 논리, 무조건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 또 이기면 된다, 이런 식의 진영 논리가 정치판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험하고 거친 말들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토론도 어려워집니다.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키고요, 분열의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막말 정치는 정치인들의 자유겠지만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오롯이 국민들이 다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막말 정치인들이 오직 진영 논리에 기대 가지고 생전을 모색하려고 할 때 국민들은 그런 막말 정치인들, 형편없는 실력으로 나쁜 말에만 기대 가지고 정치를 하는 자들을 결코 정치판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선거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나라를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인, 국민들에게 미소를 주고 위로를 주고 미래의 희망을 던져주는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결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오롯이 우리 국민들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